먼저 이 GDS 파일을 다루는 프로그램은 이 GDS2 스캔라인 잉글리시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보통 이 켜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꺼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걸 더블 클릭하셔서 유저네임 어드민이라 되어 있는데 그냥 OK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팅창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어차피 세팅창은 마스크리스 파일을 이제 로드를 할 때 또 떠요. 그래서 여기서는 설명을 일단 생략을 하고 들어가셔서 닫아주시고 GDS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GDS 파일 오픈 클릭하시고 다음에 유저 DTFL D 드라이브에 들어가셔서 스캔 다음에 유저 다음에 여기에 각각 이제 본인이 소속한 연구실 파일 선택하셔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이제 본인 이름 파일 클릭하셔서 이 마스크리스 파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테스트 할 때는 파일 여는 건 도와드리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세팅창이 한 번 더 떴죠.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볼 거는 웨이퍼 모드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아닌데 10편으로 한다 그러면 체크를 안 하시면 되고 웨이퍼로 공정을 할 거다 하면은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웨이퍼에 지름 선택하는 게 있죠. 4인치 아니면 6인치니까 둘 중에 하나 알맞은 걸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6인치가 선택이 됐으면은 그에 맞는 지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1인치가 2.5cm니까 이제 이 크기대로 나오게 되고 이 페리페럴 마진이라는 건 뭐냐면 이 웨이퍼 가장자리로부터 3mm 안쪽까지만 렌즈가 움직여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방금 전에 이제 렌즈가 웨이퍼 위에 두께에 맞게 내려오는 거 보셨죠? 나중에 초점을 맞출 때 이 렌즈가 웨이퍼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척에다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러면은 척 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내려오겠죠? 그러다가 웨이퍼가 움직일 경우에 웨이퍼와 렌즈가 충돌해서 렌즈가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페리페럴 마진을 정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AF 마진이라는 거는 혹시나 쿼츠 웨이퍼나 글라스 웨이퍼 같은 거 사용하실 때 그런 웨이퍼 같은 경우는 투명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척이 웨이퍼 위에 초점을 맞춰도 빛이 투과를 해서 척 위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렌즈가 또 과도하게 내려와서 웨이퍼하고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이 AF 마진을 줘서 렌즈가 특정 이상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이 글라스 웨이퍼나 쿼츠 웨이퍼를 쓴다 싶으신가요? 네. 일반적인 웨이퍼를 쓰는 걸로 알고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오리엔테이션 플랭 랭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커스텀 웨이퍼를 쓰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웨이퍼를 쓰시면은 이제 이 인치에 맞게 플랫존의 길이 그리고 플랫존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커스텀 웨이퍼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이 장비 관리자인 김고영 선생님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서 한번 폰폰을 받고 사용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창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OK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웨이퍼 모드가 바뀌었다고 뜨죠? 아까 전에는 웨이퍼 모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클릭해서 이제 웨이퍼 모드가 체크가 됐다. 계속 할 거냐? 이런 건데 yes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 창이 뜨는데 여기서 이 러프 드로우를 올 드로우로 바꿔서 클릭해 주시고 이 마스크를 전부 다 보겠냐 해서 yes를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는 안 보였던 이 하얀색이 뜨죠? 이 하얀색 부분이 뭐냐면 노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검은색 부분은 노광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빨간색은 뭐냐? 여기 샵뷰라고 있죠? 이 샵뷰를 해제하면 빨간색이 해제가 됩니다. 그럼 이 샵뷰라는 건 뭐냐? 이거를 확대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 수직으로 선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게 스캔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마스크리스 장비인데 스캔 같은 경우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캔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여기서 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선들이 보기가 싫다 그러면은 샵뷰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필링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하얀색 부분을 채워서 볼 거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안 채워서 볼 거냐 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굳이 해제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광이 될 부분과 안 될 부분을 확실히 구별을 해야겠죠. 그래서 대략 이 부분 설명드렸고 그리고 인사이드하고 아웃사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지금 하얀색 부분이 노광이 되는 부분이고 검은색이 안 되는 부분인데 아웃사이드를 클릭을 할 경우에는 이 색이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얀색이었던 부분이 검은색, 그러니까 노광이 되라고 했던 부분이 안 되게 되고 그리고 노광이 원래 안 됐던 부분이 아웃사이드로 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공정이 후속 공정이 리프트오프냐 엣지냐 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PR이 포지티브 PR이냐 네거티브 PR이냐에 따라서 이 인사이드냐 아웃사이드냐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런 걸 잘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인사이드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 파일 이 파일상에서 확대와 축소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확대는 어떻게 하냐면 이 마우스 두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오른쪽 아래로 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위에 이제 이 디스플레이를 확대한다 라는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확대하는 방식은 이렇게 되고, 축소를 한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두 개 누르시고 오른쪽 위로 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풀 디스플레이라고 뜨죠. 그러면 이 전체 화면이 다시 플레이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그 스크롤로도 확대 축소가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마우스 두 개로 이제 확대를 하시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중요하진 않은데 확대를 이렇게 했다. 근데 이제 이전 화면을 보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두 개 버튼 누르고 왼쪽 위로 올리시면은 프리비어스 스크린, 이제 그 확대하기 전 직전 화면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뭐 사실 저는 그렇게 막 써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레이어가 몇 개가 있는지 그죠? 지금은 레이어가 하나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레이어를 여러 개 쓴다, 이 경우처럼 레이어 두 개 쓴다 그러면은 이제 뭐 1번 레이어를 할 거냐 10번 레이어를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그 레이어만 클릭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만약에 다 보고 싶다 그러면 둘 다 눈을 떠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좌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좌표에 보시면 좌표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GDS 좌표, BL 좌표 이렇게 있는데, 이 GDS 좌표라는 건 뭐냐면 이 GDS 스캔라인 상에 이 GDS 파일을 띄워놓잖아요. 이 GDS 파일을 처음에 만드실 때 또는 선배님들께 GDS 파일을 받았을 때 그 GDS 파일 상의 좌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일반적으로 이제 중점을 원점으로 두고 마스크를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점으로 갔을 때 0,0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점으로 가보면 네, 뭐 0,0이 되죠. 그리고 이 BL 좌표계라는 건 뭐냐면 이 GDS 스캔라인 프로그램 상에서의 좌표예요. 그래서 뭐 이 BL 좌표계도 당연히 이 중점이 원점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두 좌표가 같은데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GDS 파일을 만드실 때 일부러 중점을 원점으로 두지 않고 뭐 중점을 예를 들어서 뭐 100,0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CAD 같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가 이게 GDS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 중점이 원점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좌표가 달라집니다. 이 두 개의 좌표 중에 이제 하나의 좌표를 읽는 게 중요한데, 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읽어도 상관이 없지만 이 다른 경우가 좀 중요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이 레퍼런스 포인트 BL 좌표를 클릭을 하셔서 이 Retrieves GDS Coordinate라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0,0이 됩니다. 0,0이 되면은 이 둘의 좌표가 같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누르시면은 편하시고, 근데 이걸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안 같아지는 경우가 가끔씩 생겨요. 그런 경우에는 이 BL 좌표계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키 입력을 해줘야 돼요. 결국에는 이 마스크 파일 상에서의 좌표가 있고 실제로 이 시편 또는 웨이퍼 위에 노광할 때 좌표가 있겠죠. 그 두 좌표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두 좌표를 일치시키려면은 여기 있는 좌표를 여기에 하나씩 찍어야겠죠. 좌표가 몇 개가 필요하냐? 두 개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2차원 평면에다 노광을 하죠. 그래서 여기 좌표가 뭐 여기고 여기 좌표가 웨이퍼상에서 여기고 해서 두 개 좌표를 찍어주면은 나머지 마스크 좌표들이 자동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총 두 개의 마크를 찍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크를 찍어줄 건데, 마크는 일반적으로 뭐 십자가 모양이고 보통은 이제 뭐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얼라이먼트 마크 세팅을 이용해서 뉴머리컬 인풋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크 1과 마크 2가 있죠. 각각 키의 좌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점은 무조건 X 좌표가 더 작은 게 마크 1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왼쪽에 있는 게 마크 1, 오른쪽에 있는 게 마크 2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키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거부터 보죠. 요거를 기준으로 보면 확대를 하면은 대략 가운데 좌표가 마이너스 49,499.93,0.0이죠. 물론 이제 키 좌표를 본인이 만드시거나 이제 마스크 파일을 받으시면은 알아요. 그 키 좌표를 그대로 찍으시면 되는데, 혹시나 뭐 좌표가 변환됐거나 했을 때 잘 모르는 경우에 이 좌표를 여기다 입력을 할 때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 1호기 같은 경우는 그 피치 사이즈가 0.5 마이크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0.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단위는 읽지 못합니다. 장비가 어차피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0.5를 기준으로 절반보다 넘으면은 올림, 절반보다 낮으면은 이제 내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0.93이죠. 0.93이니까 올림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올림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49,500이 되고, 여기는 0.0이니까 내림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0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9,500,0이니까 이 마이크로미터 단위를 밀리미터로 변환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49.5,0이 되겠죠. 그래서 뭐 좌표를 기억을 해두시고, 오른쪽으로 가서 이쪽 키도 마찬가지로 읽어주면 대략 이제 49,000,0 마이크로가 되죠. 그럼 49.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얼라이먼트 마크 세팅에 들어가서 유머리컬 인풋, 왼쪽에 있는 좌표를 입력을 해주고, 오른쪽에 있는 좌표를 입력을 해서 뭐 어플라이나 오케이, 둘 중에 아무거나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키가 입력이 됐는데 잘 입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확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네, 파란색 키가 잘 들어와 있고 오른쪽에도 키가 잘 들어왔는지 확인해 주시고, 네, 그래서 키 입력을 마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여기에 있는 마스크 좌표와 정보들을 이 장비로 내려줘야겠죠. 그래서 BMP라는 곳을 클릭을 해줍니다. BMP 클릭을 해주면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서 총 봐야 될 건 이제 4가지입니다. 4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아웃풋 레이어를 뭐로 할 거냐. 그러니까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개의 레이어 중에 몇 번째 레이어를 내릴 거냐 라는 건데, 일단 레이어가 하나니까 1번 레이어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리어 셀렉션이 있죠. 인사이드로 할 거냐 아웃사이드로 할 거냐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얘로 할 거냐 얘로 할 거냐 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웃사이드로 하고 싶다, 그럼 아웃사이드를 선택하신 채로 BMP 누르면은 아웃사이드로 이제 고정이 됩니다. 원하시는 그 마스크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세 번째가 이 도즈인데, 도즈라는 건 뭐냐면 이 광량을 뜻합니다. 광자 인텐시티를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총 얼마의 에너지의 그 광량을 해줄 거냐, 그 도즈라고 하는데, 뭐 본인이 사용하시는 PR, 그리고 뭐 사용하시는 PR의 두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100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서픽셀과 서그리드인데, 서픽셀과 서그리드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0.5 마이크로를 하나의 픽셀로 보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픽셀이 되고, 일반적인 마스크는 이제 이 픽셀의 가장자리에 다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각형이다, 그럼 여기를 노광을 하고 뭐 여기를 노광을 안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삼각형처럼 어떤 픽셀은 이제 도형이 걸쳐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도형들은, 여기 있는 픽셀은 노광을 하면 되고, 뭐 여기는 안 하면 되는데 뭐 여기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 라고 해서 조금 애매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만약에 진행을 해준다면은 이 실제 도형과 조금 괴리감이 있는 이제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하게 됩니다. 실제 삼각형과는 다른 모양이죠. 근데 이거를 서픽셀을 이용을 한다. 서픽셀이라는 거는 하나의 픽셀을 이제 뭐 2x2나 뭐 3x3로 나눠가지고 노광을 진행을 하는 건데, 3x3를 예로 들자면은 이 하나의 픽셀을 3x3로 나눠서 노광을 뭐 어떤 부분은 뭐 해주고, 예를 들어서 뭐 이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 네 구역은 해주고 나머지 이제 5구역은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저희가 봤던 이 도형보다 조금 더 삼각형에 가까워진 모양이죠. 네. 그래서 이 서픽셀을 언제 사용을 하냐, 이런 그 픽셀에 걸쳐 있는 도형, 그리고 이 픽셀을 걸치는 곡선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풀 패턴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풀 패턴 같은 거 할 때 서픽셀을 이용을 하면은 훨씬 더 이 원형에 가까운 모양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서픽셀의 의도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단점도 있겠죠. 단점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 도형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사선을 이런 식으로 노광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게, 픽셀의 사이즈는 그대로 0.5 마이크로입니다. 그래서 레졸루션이 좋아지거나 하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100나노짜리 그 선폭을 채널을 구현을 하겠다, 그럼 당연히 서픽셀을 한다고 해서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도형을 구현을 하려고 서픽셀을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가운데 부분에 중복해서 계속 노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즈량을 조금 조절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있겠고, 다른 단점으로는 이제 원래 한 픽셀만 노광을 하면 되는 거를 여러 번 노광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장점 하나, 단점 두 개가 있는데, 장점은 이제 사선과 곡선을 구현할 수 있다. 단점 두 개는 중복 노광이 되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게 있겠고, 그리고 이걸 한다고 해서 레졸루션이 좋아지진 않는다로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 그리드가 남았죠. 서 그리드는 뭐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게 이 서픽셀이고, 서 그리드라는 거는 이 마스크, 이게 지금 마스크 파일 상에서의 이 노광 도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가장자리에 그 도형이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처럼 이 도형이 이 픽셀 가운데로 들어왔을 경우에 이럴 때는 노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할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디지털 모드랑 아날로그 모드가 있어요. 아날로그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는 노광을 당연히 안 하겠죠. 여기는 하겠죠. 여기 걸쳐 있는 픽셀은 한 번만 노광을 하고, 아예 들어온 부분은 두 번 노광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는 게 디지털 모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 모드는, 아까 아날로그였죠. 그래서 아날로그 모드는 이제 여기를 이제 노광을 안 하고, 여기를 뭐 예를 들어 100mJ per 제곱 센티미터로 노광을 한다. 여기는 50으로 노광을 해줘서 그나마 이 그리드에 걸쳐 있는 이 도형을 노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한다고 해서 레졸루션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다시 돌아가서 TMT 누르시고 1번 레이어 에어 섹션 인사이드로 하고, 서픽셀은 이제 곱하기 2, 다음에 서그리드는 선택을 안 하고, 보즈는 100으로 해서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는 방법은 아웃풋을 누르면 여기 있는 데이터가 내려갑니다. 내려오는데 2호기는 빨리 내려와요. 근데 1호기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다리는 동안 여기 동작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아까 로딩까지 완료를 했죠. 로딩까지 완료를 했으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클리어 오프셋. 이전 사용자가 사용했던 이 키 세팅에 대한 정보들을 다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오토 일루미네이션 세팅이라고 해서 현재 이 비춰주는 이 웨이퍼로부터 반사되는 빛의 밝기를 조절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잘 보이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메인터넌스의 오토포커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웨이퍼가 거미 웨이퍼라 상당히 좀 더러워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깔끔한 곳에 가서 메인터넌스, 오토포커스, 그 다음에 스타트를 눌러주면은 초점을 맞춰주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초점을 맞추는 동안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네, 그래서 오토포커스가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확인을 누르시고 AF 커버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AF 커버를 누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가 떠요. 그래서 이 창을 보시면 이 C1과 C2라는 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장비 안에 있는 조도 센서예요. 그 조도 센서가 초점을 맞추면서 이 조도 센서로부터 나오는 인텐시티의 합이 이 파란색 곡선, 그 다음에 이 두 조도 센서로 나오는 인텐시티의 이제 차이가 빨간 곡선인데, 이 빨간 곡선에서 이 X축과의 교점, X절편이 바로 이 컨트래스트 제로라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일정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은 두께 입력을 잘 해서 초점이 잘 맞춰진 거고, 아니면은 안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이 컨트래스트 제로 값을 이제 이 컨트래스트 제로 값의 범위를 AF 마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AF 마진이 어떻게 되냐? 여기가 지금 0,0이죠. 여기가 0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0.1이죠. 그래서 이 중간이 0.05가 되겠죠. 그럼 이 0.05가 가장 초점이 잘 맞는 경우인데, 여기로부터 마진을 더 줍니다. 얼마 0.01을 둬서 0.04에서 0.06 사이로 들어오면은 두께 입력을 잘 한 겁니다. 초점이 잘 맞춰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보시면 AF 마진이 넘었네요. 0.06이 조금 넘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께 입력을 실제보다 크게 해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께 측정을 다시 해가지고 언로딩을 한 다음에 두께 측정을 다시 해가지고 이제 입력을 해줘서 AF 커브를 하시면은 이제 범위 안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진을 만약에 플러스로 벗어났다, 두께를 낮춰서 입력하시면 되고, 마이너스로 벗어났으면은 올려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하고 싶은데 시간상 뭐 마진 넘긴 했지만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클로즈 눌러주시고 닫기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해야 될 게 얼라인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라인은 이제 엣지 얼라인이 있고 키 얼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엣지 얼라인은
아예 이 키가 입력이 안 됐을 때, 완전 베어 웨이퍼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쨌든 첫 번째 마스크를 이제 여기에 노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좌표를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웨이퍼 로딩을 했을 때 비스듬하게 만약에 로딩이 되어 있으면은 이거를 수평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거를 엣지 얼라인이라고 하고, 엣지 얼라인 같은 경우는 퍼스트 샷 칠 때만 노감을 해줍니다.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키 얼라인이 있는데, 이 키가 여기에 입력이 되고 난 후에, 예를 들어 소자가 이렇게 있어요. 소자가 있고 키가 두 개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세컨드 샷 할 때도 이 키 좌표에 맞춰서 소자를 다음 레이어를 증착을 해야 이런 식으로 소자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세컨드 레이어부터는 반드시 키에다가 좌표를 맞춰가지고 이 노감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키 얼라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세컨드 샷 이후에 해준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엣지 얼라인을 먼저 해볼게요. 원래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건데 둘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퍼스트 샷이라 가정하고 엣지 얼라인을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현재 좌표가 0,0이죠. 이 좌표는 단위도 역시 밀리미터입니다. 그러면 이 웨이퍼의 중점이 대충 여기 있으니까 로딩을 할 때 이제 대충 이 중점쯤에 갔겠죠. 물론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로딩을 사람 손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약간 비스듬히 길어졌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플랫존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이 6인치 웨이퍼다 보니까 이 반지름이 대략 75mm쯤 되겠죠. 플랫존까지의 길이는 반지름보다 살짝 안 되니까 대략 69mm 정도 이동을 하면은 플랫존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체 이동을 어떻게 하냐?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X, Y 감도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 방식인데, 이걸 꼭 눌러주면은 느리지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 2는 잘 안 쓰고 8 또는 9 정도를 써야지 유의미하게 좀 빠른 속도로 움직이죠. 이 첫 번째 방식이 되겠고, 두 번째 방식은 여기서 만약에 뭐 제가 10mm만큼 아래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5mm만큼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이동하는 방식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인크리멘털, 애블루트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이거 인크리멘탈은 뭐냐면 현재 좌표에서 10만큼 플러스를 갈 거냐 마이너스를 갈 거냐 결정을 하는 거고, X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애블루트는 뭐냐, 만약에 내가 뭐 0,0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0, 0 눌러서 바로 0,0으로 갈 수가 있고, 뭐 만약에 5,-10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플러스 5, 마이너스 10으로 가면 바로 쉽게 좌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뭐 두 분은 사실 쓰셨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이 장비를 처음 쓰실 때 애블루트는 절대로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여기 있는 Z축의 좌표가 그 웨이퍼로부터 렌즈가 얼만큼 위로 떨어져 있냐 그 의미를 하는 건데, 애블루트에다가 실제로 잘못해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 Z축 좌표가 0으로 오면서 웨이퍼와 충돌을 하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인크리멘탈 방식으로 이동을 하셔야지 잘못 눌러도 이동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이동 방식은 이제 Shift 좌클릭을 하시면 뭐 여기를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로 이동하고 싶다, Shift 좌클릭 하시면 이동하고, Shift 좌클릭 해서 이동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게 이동하고 싶다 그럼 이게 편하겠죠. 30만큼 뭐 움직일 수도 있고, 작게 움직이겠다 그러면은 Shift 클릭으로 이동하는 게 편합니다.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 다음에 조금 그 중간으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은 대충 이제 8이나 9 정도 사용해서 움직입니다. 사실 2랑 1은 잘 안 쓰는 게 좀 더러운 데로 가보면 1은 잘 안 쓰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은 1, 2만 해도 굉장히 느리거든요. 이렇게 이동하는 것보다는 Shift 좌클릭으로 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플랫존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플랫존으로 이동을 했고, 사실 이 웨이퍼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뭐 다들 연구실 생활 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원래 가장자리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 웨이퍼 같은 경우는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이렇게 안 보이는 건데, 그래도 엣지 얼라인을 이 상태에서 해볼게요. 여기 보이는 라인에서 밑에 부분을 기준으로 잡아주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엣지 얼라인을 할 거냐 라고 뜨는데 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엣지 포지션이 이렇게 두 개가 떠요. 그래서 원리를 대략 설명드리면은, 만약에 이게 웨이퍼다 그러면은 여기 좌표를 잡아주고 두 번째 좌표를 잡아줘서 이게 수평이 되도록 맞춰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좌표를 그대로 갭 포지션을 누르면은 현재 좌표가 그대로 이렇게 몰려오죠. 그래서 입력을 해주시고,
넥스트를 누르시면은 이제 두 번째 좌표로 이동을 해서 키 포지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좌표는 어떻게 가냐? 대략 5에서 10 정도 이동하시면 돼요. 특히 여러분들 10편 쓰시니까 뭐 15, 20씩 이동할 필요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1, 2만 이동하면 어쨌든 사람 눈으로 맞추는 건데 그 X축 좌표를 조금만 움직이면 오차가 커지겠죠. 제 생각엔 대략 5에서 10 정도 이동하시면 무난합니다. 5 정도 움직여 볼게요. 5 정도 움직이면 네. 한 번 더 움직여 볼까요? 한 번 더 움직이면 한 7 정도 움직여 보죠. 7 정도 움직이면 네. 대략 2선인 것 같은데 네. 2선에 맞춰서 포지션 누르고 넥스트 로테이션 애저스트먼트를 누르면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얼라인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얼라인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10 정도로 해서 잘 안 됐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포지션 누르고 넥스트 5 정도만 이동을 하겠습니다. 5 정도로만 이동을 해서 네. 이렇게 포지션 누르시고 넥스트 로테이션을 돌리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